네,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 발언을 둘러싸고 지금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제 5일 강화 군수 재선거 유세산 이른바 끌어내려야 이 발언입니다. 자, 선거를 못 기다릴 정도로 심각하면 도중에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다. 정치, 그러니까 이제 허물을 가려 벌을 주는 걸 정치라고 표하는데 징치. 자,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 또 못 견디겠으면 중간에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다. 그러니까 이제 심각하면 도중에 벌을 줘도 안 되면 못 견디겠으면 이제 서로 다른 단서를 달았는데 세 차례 반복해서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공식석상의 이 대표 발언 이런 내용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처음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야 간에 거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을 명백히 시사한 속내를 드러난 발언이다.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선거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다. 김기현 전 대표는 탄핵하면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고 대통령 될 수 있다는 검은 야욕을 드러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의 일반 원리 아니냐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 발언 배경에는 4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기점이 됐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한 친명계 중진 의원은 4표가 이탈됐을 만큼 여권 균열이 감지됐다. 탄핵 여론이 고개를 들면서 이 대표 발언이 세진 거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네 분은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먼저 정국 교수님. 예, 지금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 진영에서 조금만 예리한 발언이 나오면 이걸 그냥 또 물고 늘어지는 정말 수준 이하의 정치가 계속되는 게 또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이런 말 할 수 있죠. 지금 당장 본인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또 절체절명의 순간에 마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대급부적으로 이제 땅속으로 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상황에서 강화 이 군수 선거 이걸 통해서 이 발언을 했는데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뭐 여권 지도부가 총출동해가지고 이제 디펜스를 하는 모습은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제일 권력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말라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탄핵 이재명 대표라든가 민주당이 탄핵을 얘기할수록 민주당이 부담스러운 건데 자꾸 그 얘기 해보라고 하는 이런 여유로운 자세가 필요한데 이 발끈하는 모습이 보이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발언을 세게 한 뒤로 또 주위에서는 또 이걸 다 또 덮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거 원론적으로 한 얘기다. 이게 뭡니까? 민주당이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 예를 들면 미국 정가에서는 정말 직설적으로 상대를 비판합니다. 우리 트럼프 후보를 보면은 바이든 앞에 항상 붙이는 단어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바이든. 근데 어느 미국 국민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않습니다. 그만큼 이 상대에 대해서 저격을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용인을 한다는 거죠. 사기꾼 바이든, 정신병자 해리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감안을 하면 적어도 이 정도의 공방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국민의힘 지도부는 너무 발끈하는 모습 조금 더 여유를 가지면 탄핵 얘기하면 민주당이 손해다 이런 자세가 좋을 것 같아요. 구주석 대변인한테 먼저 기회를 드려야 되겠네요. 존경하는 정국기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미국 정치가 일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고 트럼프라는 정말 특이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사람 그 사람만 그런 거죠.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께서 11개의 중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중대 범죄 피의자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라고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가 저는 정말 의심스럽고요. 이분이 그런 혐의를 받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점점 사법 리스크가 심각해지고 1심 판결이 다가오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국민들이 맞는 말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의심스럽고요. 이런 식으로 하자면요. 아까
뭐 대의민주주의의 일반 원리를 얘기한 거다라고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말씀하셨던데 이런 식으로 하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재명 그 대표가 대통령이 되신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국민의힘은 아니 11개 중대 범죄 혐의 그 국기를 물란한 대북 송금, 북한의 지도부 김영철한테 100억 원이 넘는 돈이 간 이런 사건, 그다음에 지속적인 반복적인 악의적인 거짓말로 재판 질서를 농락하고 다른 사람한테까지도 거짓말을 시킨 사건, 그다음에 단군일의 최대 개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런 사건들, 이런 사건들의 혐의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논리로 똑같은 그 탄핵해야 된다 반복할 겁니다. 우리나라 헌정 질서가 어떻게 지속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이제 그 이탈표가 4표 나온 걸 보고 여기에 탄력받아서 이 말씀을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 4명의 이탈표는 저희 당 내에서 나왔다면은 이것은 당 내부 또 여권 내부에 대한 경고입니다. 내부에 대한 경고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다 같이 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준 그런 이제 사인이라 생각하고요. 이것이 결정적일 때 어떤 탄핵이라든가 또는 그 위헌적인 김건희 특검을 특검법안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 유세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수사의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저 얘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민심의 반응이 심리적 탄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안 좋잖아요. 때문에 그런 밑자락을 깐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이 너무 저는 아까 정훈 교수님 말씀대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라는 게 우리 헌법의 비상수단으로서 중대한 어떤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을 때 파면할 수 있는 제도잖아요. 우리 전례도 있었고. 물론 이제 아무 때나 탄핵 얘기를 꺼내고 탄핵이라는 카드를 끄집어내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다고 국민들이 뭐 거기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나 여론이 안 좋지만 막상 이거를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고 탄핵하자, 이건 또 다르거든요.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로 반응하면 될 텐데, 그걸 가지고 왜 탄핵이라는 불경한 단어를 입에 올리느냐라는 식의 반응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거의 인간으로 안 보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들 보면 마찬가지죠. 뭐 피장파장이고.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 이재명 끝났다 이런 얘기를 요즘에 공공연히 하시더라고요.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지.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의 불안감이 저런 반응에 많이 투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이제 그 4표의 이탈표가 이제 경고의 의미도 있지만은 저는 어쨌든 임계점에 거의 다다른 느낌도 들거든요. 뭐가 더 나오면 그 4표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고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순간 그건 탄핵선하고 동일하거든요.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그런 발언을 탓할 게 아니고 오히려 내부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국정기조 전환을 하고 어떻게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해소할지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일각이긴 하지만 민주당 의원 9명이 탄핵 발의 국회의원 모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현지 변호사. 네. 그런데 또 당내에서는 이제 대표 발언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뭐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없었다 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예. 민주당 차원에서는 뭐 당 차원에서 논의를 한 적 없다. 뭐 탄핵과 관련된 논의한 적도 없고 뭐 이것에 대해서 뭐 공감대를 모으고 있다. 이런 단계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무총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탄핵에 관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도 일단 입장을 밝혔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을 긋는 모양새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뭐 끌어내려라 이런 발언이 뭐 일반론이었냐 또는 뭐 민주주의 대의를 얘기한 것이었냐 뭐 이것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갈릴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이게 대통령 탄핵하자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민주당에서조차 탄핵이라는 말은 좀 금기시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탄핵이라는 게
뭐 야당이 빌드업 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만큼 헌법상 굉장히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뭐 야당 의원들이 뭐 군부를 집힌다고 해서 탄핵이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따라서 당내에서도 좀 금기어처럼 되어 있는 걸 오히려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그 말을 꺼내는 것 같거든요. 마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코끼리만 생각나는 것처럼 저는 이게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에도 별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 좀 과민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 지금 선거 앞두고 보수 지지층을 좀 결집하기 위한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댓글 의견은 이제 엇갈립니다. 이 하루가 여삼추 같다. 가열차게 몰아붙여라. 언제까지 머무적거리고 있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민심이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민주당은 이번에 거대 의석을 활용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역풍 맞을 거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누굴 끌어내려 국민이 뽑았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일단 탄핵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부터 보내고 하자. 보낸다는 표현이 먼저 재판과 관련되는 것 같고요. 자, 유죄 판결 나올 것 같으니 이러는 것이다. 대통령 끌어내기 전에 본인이 먼저 들어가실 듯. 이런 의견도 있고요. 김건희가 이러는 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자업자득이다. 굉장히 깊이 있는 의견 같은데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글쎄요. 저는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상대방을 전혀 보지 않으면서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지지자들이나 지지층이 듣고 싶은 말만 하고 또 지지층을 격동시키는 그런 류의 정치 행위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럴 건가 싶습니다. 객관적으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심각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11월 달에 2개의 판결이 예정돼 있는데 정황상 2개의 판결 다 불리하고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유죄 판결이 나온다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뭐 대통령 탄핵으로 간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박한 평가를 하고 또 김건희 여사 여러 의혹에 대해서 그 여론이 굉장히 좋지는 않지만 곧바로 그렇다 그래서 이 대통령 탄핵권을 발동해야 된다. 여기에도 동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야당이 아무리 탄핵을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게 되는 건 아니고 저는 지금 국내임 지금도 내부 뭐 유난 갈등부터 시작해서 이 여러 가지 내적인 진통이 계속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그럴 땐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독대를 하니만이 사실은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나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역대 어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니 많이 이런 문제로 이렇게 노이즈를 일으키고 국민들이 보기엔 좀 짜증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나 싶습니다. 너무 한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재보궐선거 뭐 성패를 뭐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냥 각자 선방했다라는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또 뭐 각자 굉장히 편의적인 해석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게 시간은 하루하루 가고 있고 우리 이 대한민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 정세부터 시작해서 경제 상황이나 녹록치 않은데 임기 절반이 넘도록 사실 유의미한 어떤 국정의 성과랄까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민주당이 발목 잡기 하고 민주당이 계속 뭐 탄핵몰이하고 이래서 국정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핑계에 불과하고 도대체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본인 공약을 포함해서 이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혹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뭐 어떤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는지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제는 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야당도 권력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만이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권력도 잡아봤지 않습니까? 과거의 야당이. 근데 권력 잡았을 때 사실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개혁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놓고 다시 권력 주면 잘하겠다. 이거 사실은 국민들을 보기에 별로 신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단지 견제 세력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도의 의석이면 국정에 책임 있는 세력으로서 대안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댓글 보면 우리 정치가 너무 좀 극단적인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민 경제에 심각한 수준인데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